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위정편 제3장이 되겠습니다. 위정편 제1장에서는 정치할 때 어떻게 할 건가, 바로 덕으로서 행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덕으로서 행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듯 백성들도 그렇게 한결같이 그 정치가, 즉 정치를 국가가 하는 대로 잘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그것이 총론이라면 오늘 강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위정편 제3장이네요. 먼저 읽어드린다면, 자활, 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 치, 도지이덕, 제지일에, 유치, 차격이라 라고 됐네요. 먼저 해석해 드린다면, 이 도는 이끌다는 말입니다. 이끌다. 지, 백성을 이끈다. 이때 지는 일장에서 말한 대로 정치라는 의미도 되고, 또는 인칭대명사니까 백성을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즉, 이 정으로서 백성들을 이끈다면, 즉 정치를 한다면, 이때 정이란 말은 우리가 행정부에, 우리가 국가에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행정, 사법, 입법이라 그러지 않아요. 세 가지로 상권 분립을 한다 했잖아요. 과거에서는 입법이 꼭 법은 지및 곧 법인이라 하니까 왕의 말이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꼭 행정과 사법이 서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행정은 우리가 뭐 해라, 도로를 치워라, 도로를 치워라, 여러 가지 명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냐면 사법적으로 형벌을 가하잖아요. 바로 이때 이 정은 바로 이 행정벌을 말합니다. 행정벌, 이거 해라, 등등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정으로서 백성을 이끌거나, 또 형이 나오네요. 형벌. 형으로서 백성을 제자를 간지를 할 제자. 또 간지를 하게 한다면 뭔가 통일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백성들한테 휴지를 버리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니면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을 때 위반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데 위반 안 하면 어떻게 다 통일되잖아요. 다 그렇지 안 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때 이 제자는 그런 의미로 간지런하게 하거나 백성들 통일시킨다는 의미죠. 그렇죠? 뭘로? 행벌로.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정치로서, 그냥 행정명령으로서 백성을 이끌거나, 행벌로서 그럴 때 통일한동하면, 백성들은 뭘 한다고요? 면한다. 뭐를 면한다? 이제 행벌을 면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자꾸 해라, 그러다 안 하면 행벌을 가하면, 그러면 저 백성들은 행벌이 무서우니까 그렇게 행벌을 면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행벌을 면하겠지만 무치, 이는 치욕스러운 수치심,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국가 행별 제대로 있으니까, 내가 면하면 이 행벌을 무서우니까, 벌금이 무서우니까, 감옥 가기 싫으니까 안 하려고 하겠죠. 바로 그런 게 바로 면입니다. 이같이 행별을 하면 백성들은 면하려고 한다. 그 행별을 면하려고 한다. 그러나 무치, 그러니까 수치는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치욕은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럼 면하지는 못한다. 바로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도지이덕, 아까 나오니 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고, 제지에 애로서 백성들을 통일시키면 어떻게 유치, 수치심은 있는 거죠. 그죠? 유치, 수치심은 있고 또 격이 있다.
그러니까 행별로 하게 되면 수치심은 그대로 없어지고 그러나 예로서 하면 백성들은 그대로 수치심은 있는데 어떻게 또 격이 있다. 이 격자가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말이죠. 제일 편하면 격식이 있다라고 격식이 있다. 그러니까 뭐 수치심이 있으니까 뭐 절도가 있다 그럴까요? 근데 이 문장을 갖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동일한 이 문장에 있어서 이제 이 행정명령이나 형벌로서 하면 백성들은 면한다 그러지. 면한다는 뭐랄까요? 이 행벌을 면한다니까 그 행벌 안 받기 위해 한다. 행벌을 안 받기 위해서 도망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도 무치가 있다. 그 수치심이 없는 걸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덕으로서 예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떻게 수치심이 있으니까 요 격을 요 면언하고 반대를 해석하는 거죠. 그죠? 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온다는 의미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죠. 온다는 해석을 하는 이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이 어떤 나라가 도로서 어떤 덕으로서 예조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 백성이 뭐 어디로 안 가고 다른 나라 안 가고 또 우리 오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로도 되고 또 백성도 이 마음에 이 격식이 있다는 다른 말하면 선하다는 게 있죠. 선하다 의미는 있죠. 그래서 주자는 선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뭐 있는 것들을 풀이하면 우리가 요즘 저도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우리가 교통법규를 가속을 위반을 안 하는 이유가 뭐 가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가속 카메라 당선되면 우리가 또 뭐 벌금 내잖아요. 그렇죠? 벌금 내면 끝이면 뭐 내가 그만큼 벌금 뭐 위반했으니까 벌금 내로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뭐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수치심이 남아 있을까요? 뭐 내가 돈 내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의미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국민들이 과속 카메라가 있든 없든 여기는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뭔가 모르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백성들은 비록 내 마음속에 어떤 수치심이 있고 그럼 수치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지키지 꼭 그런 법규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선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공자가 하신 이야기가 어떤 행별로 나를 다스리면 백성들은 자꾸 뭐 폭정심하면 도망가겠죠. 그렇죠? 근데 행벌을 안 하고 내가 덕으로서 국가가 정치가 덕으로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런 정치가를 숭상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론을 가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을 계속 부모 말에 안 듣는다고 자꾸 뭐 종아리 때리나 뭔가 때리면 뭐 자식들은 내가 이 부모가 때리는 그거 안 맞기 위해서 뭐 부모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잖아요.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듣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것이 자식들이 그 인생에 있어서 점점 더 잘 생각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안에는 매를 안 들고 이와 같이 덕과 예절로서 애를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자식들한테 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했었으니 해초리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요 격을 위해서 내가 어떤 뭐 선비를 위해서 뭐 내 자신을 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현대적으로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우리가 법치라는 말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가 법이 있게 된 배경이 뭐냐면 국가가
국민들을 못 살게 군이 최소한 어떤 국민들한테 몰상게 굵게는 반드시 임의대로 하지 말고 법에 맞춰서, 이 법은 또 국민들이 선임한 국회의원 또 뭐 의원들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이 법에 규정에 있는 것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법대로만 한다는 것이 제대로 따라오겠냐라고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께서는 항상 백성들을 다스릴 때,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는 용어보다는 백성들을 인도를 할 때는 이 덕으로서 해라라고 그런 생각하고 싶네요.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뭐 왕도 정치가 있고 패도 정치가 있잖아요. 왕도 정치란 말은 덕으로 정치하는 거고, 패도 정치는 쉽게 말해서 뭐 패거리 정치잖아요, 그죠? 패거리 정치 패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악이지. 패악이 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 정당 정치를 감아보면 바로 패거리 정치인 것 같아요. 정당 정치가 꼭 패거리 정치 같은데, 부처님 말씀에 하나 언급을 해드리고 마친다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부처님이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어요. 요에는 섬입니다. 섬으로 가려면 이제 강이 만나니까 바다가 있고 강이 있다면 어떻게 건너갈까요? 바로 뭔가 떼목을 만들어야 되겠죠. 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길 가는 나간에는 이제 떼목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섬에 이제 도착했거든요. 섬에 도착하니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뗏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이때 하신 얘기가, 어리석은 자는 뗏목을 때문에 강을 건너왔으니 나는 이 뗏목을 등에 쥐고 머리 쥐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어진이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건 뗏목을 놔둔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뗏목의 비유거든요. 마찬가지로 요즘 국회의원이나 곧 대통령 선거 때 보면 내가 대통령 됐다고 해서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을 이 뗏목으로 여기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선된 걸로서 만족을 했다면 이 사람 남들이 열심히 정치할 수 있도록 굳이 나를 위해서 밀어준 사람이 아니더라도, 즉 왕도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훌륭한 정치를 펴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를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리를 임명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패거리 정치밖에 되겠어요? 패거리 정치가 반드시 악이 닥친다 이제 패악 정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뗏목의 정치라든지 공자가 하신 이야기처럼 덕으로서 백성을 이끌고 애로서 다 통일시키면 이 나라의 정치는 잘 돌아가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정학이 오늘은 위정편 제3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